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온 겸투입니다. 네, 퇴근길 브리핑. 오늘은 또 코스피가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8,000포인트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8,000포인트를 찍었다는 건 아닌데 7,998 정도에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요.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힘을 내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전체 수익률을 보면 약 마이너스 1% 정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나 이해가 안 돼. 하락을 왜 했지? 전 다 올랐는데? 예? 아니 이거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 아 이거는 그거 삼성 E&A 하락한 그겁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저희가 빠질 때 샀잖아요. 네. 달달합니다. 네. 하루 만에. 더 썼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 돈이 없어서 얼마 못 샀지만 오늘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어제는 삼성전자가 노조랑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서 빠졌을 때 우리가 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오릅니다. 이유가 뭐죠? 악재가 다 반영된 거죠. 아,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제 다 반영됐고 이제부터 사는 사람들은 악재 다 이제 반영됐고 싸다 사자. 어제 우리랑 같은 논리인 거죠. 호재만 선반영되는 게 아니군요. 악재도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파업을 막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문제가 막 생긴다. 이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은 협상의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악재는 다 반영돼서 이제는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진짜 파업이 현실화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시장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더 빠질 수는 있죠. 그건 저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앞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갈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도 업사이드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하이닉스를 몇 개 팔고 삼성전자를 사보는 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번 시도를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반등을 다시 하면서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사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사실 많이 안 샀고요. 외국인이 판 걸 개인이 받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1선쯤에서는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 박스 위에로 다시 가격이 튀어 올라오는지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쭉 사다가 다시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쭉 팔고 있고 기관이 막판에 좀 사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 신재생, 증권, 소부장 이렇게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시장을 아웃퍼폼한 건 콘텐츠, 건설, 신재생, 바이오, 2차전지 그동안 잘 안 들어본 것들이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순환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와이. CJ ENM 엔터사들. 엔터사들 뭐 요런 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요런 데도 있어요. 영화사 이런 데. 티니핑 SAMG? 쌈지가 그쵸? 이런 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하이닉스 같은 대장이 좀 쉬워주면서 그리고 SK 스퀘어도 사실 하이닉스랑 같이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반도체가 삼성전자 오르긴 했지만 대형주들이 좀 쉬워주면서 주변으로 온기가 조금 가는 모습이고요. 아 이게 무슨 온기가 가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주간을 한번 보시면 사실 반도체 나홀로 장세였습니다. 와,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20% 올랐다는 네. 얘기인가요? 이거 진짜 1억을 넣었으면 2천만 원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였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 섹터 맵을 보시면 이 정도면 많이 순환매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모양새가 보였다. 그러니까 콘텐츠, 건설, 신재생, 바이오, 2차전지 같은 이런 섹터가 좀 온기가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52주 신고가 체크해보면 오늘 신재생이 좋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태양광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소비재가 다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면서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판에서는 LG이노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막판까지 계속 오르면서 이런 모습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동안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하지만 상승 종목이 100개, 200개 언저리였고요. 네. 하락 종목이 600개, 700개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잖아요. 네. 이걸 봐도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한참. 네, 맞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면요. 일단 제가 봤던 전체적인 인상은 별 내용 없네. 입니다. 네. 시장에 큰 여파를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이 둘은 지금은 일단 우리
각자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일단 조용히 각자 일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트가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너무 좋은데요? 그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 그런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조정 이유들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리는 것도 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본 것 보면 이런 CNBC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유지될 관리된 안정기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당분간 유지될 관리된 안정기를 예고하는 신호다. 마찰은 계속되겠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돼서 2025년처럼 양측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진핑이랑 트럼프 1기 때 한 번 만났다고 해요. 네. 그때도 트럼프가 막 중국 간다 그래 시진핑이 엄청 멋있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 잘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시진핑 이렇게 되었던 적이 일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잘 대접해줬는데 돌아가서 관세 폭탄을.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에서 지금 11월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는 뭔가 더 노이즈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둘은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고 다만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강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진핑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덥석 쥐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잘 마무리가 돼서 그냥 별 내용 없이 끝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금 중국에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H200 판매 승인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중국에 칩 팔지 마 해서 칩을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H200이니까 사실 지금 파는 것보다 전세대입니다. 전세대 정도는 중국에 팔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되게 해준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판매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 한 2분기가량? 그러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국에게 H200을 쥐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좀 받아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이야기죠. 네. 왜냐면 중국이 이제 H200을 사가면 지금은 중국한테 못 팔고 있었는데 팔리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더 많은 H200 이렇게 판매되면서 여기엔 또 HBM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도체 수요들이 늘어나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장 마감하고 애프터장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였는데 살살살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통역을 해줬을까요? 둘 다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젠슨 왕이 가운데서 직접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카더라지만 네.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 뭐라고 하죠? 편지를 물어다주는 파랑새? 파랑새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52주 신고가 봤는데 네. 거기에 소비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소비재에 무슨 일이 있나요? 를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비재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백화점, 유통, 롯데쇼핑.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신세계 그런 종목이고요. 보시면 현대백화점, 신세계, 파라다이 이런 건 이제 카지노들이고 오늘인가요? 오늘이 난리가 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한항공 제가 22,000원대에 팔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새. 이 롯데쇼핑도 9% 올랐고 오늘 소비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거의 천국의 계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비재들이 좋은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2월 달에 나온 그 KB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코스피가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작년에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는 GDP에 별로 영향을 안 준대요. 근데 언제 주냐? 그 다음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뭔지 알겠죠?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으니까는 사치를 좀 하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죠. 딱 그런 이거 겁니다. 우리나라예요? 네, 그런 거죠. 보세요. 작년에 되게 수익률 좋았으니까 올해부터 소비가 살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좋은데 내년에도 소비재가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내수 성장이 좋아진다. 그런 걸 보여주는 차트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고 네. 노란색 바가 백화점 매출 증가율입니다. 이야. 후행해서 따라 올라오는 모습. 그쵸. 후행해서 따라 올라오는 모습. 후행해서 따라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서 지금 백화점 호텔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부터 입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소비재들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여기 롯데쇼핑 보시면 이게 연간이거든요. 네. 1조를 그냥 계속 유지. 1조 3천억, 1조 4천억 오히려 빠졌죠. 네. 2021년에는 1조 5천억이었는데 매출이 쭉 빠져서 1조 3천억까지 줍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부터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4천억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요렇게 밴드를 그리다가 이제는 5천억에서 7천억, 8천억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신세계인데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7조를 벌던 회사가 6조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해부터 7조 원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해 요거밖에 600억밖에 못 벌었는데 올해는 4천억을 벌 거라고. 와, 뭐야 이거? 이렇게 그러게요. 되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제가 매출이랑 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둔 건 뭐냐면요. 봐보세요. 롯데쇼핑이 이번 1분기 매출 성장률은 4%였고요. EPS 성장률이 300%가 넘습니다. 31%가 아니고 381%네요. 네. 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전년 동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껑충 뛰어버리고요. 뭐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다 성장률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중에서도 성장률이 제일 좋은 거 롯데쇼핑 신세계 요게 시장에서는 너무너무 똑똑하게 이걸 다 알고 있었는지 주가를 제일 많이 올려놓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요. 매출 성장률, EPS 성장률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성장률이 제일 좋은 놈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쇼핑이랑 신세계가 대장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PER, PBR 이렇게도 보시는데요. PER 같은 경우 보면 이 둘이 제일 높아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보다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음. 너가 다른 애들보다 성장률이 좋네. 너는 좀 더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숫자로도 이걸 우리가 증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보면 롯데쇼핑이랑 신세계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돼? 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롯데쇼핑이랑 신세계백화점이 올해 좋았던 이유는 똑같아요. 재미있게도. 제가 실적 자료를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백화점, 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끌어올린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여러 개입니다. 백화점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 실적이 제일 좋았던 건 백화점이에요. 보시면 매출 비중은 23%밖에 안 되는데 이익 비중은 73%예요.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나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고마진 상품을 많이 팔았고요. 여기 이익 기여도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2%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2배가 왔다는 건가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도 백화점 매출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번에 본점을 리뉴얼하면서 외국인 매출이 141% 늘었다고 합니다. 돈을 엄청 쓰고 갔나 보네요. 네, 그래서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의 공통점은 백화점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고요. 이 백화점 업황의 증가를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환율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류, 한류? K-컬처. 예를 들면 뭐예요?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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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빌 캐대헌? 캐대현. 죄송합니다. 캐대현 때문에 막 한국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와서 외국인들이 백화점 가서 막 사는 거죠. 실제로 백화점 가잖아요. 네.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중국인들이 좀 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리고 제가 매 명절마다 백화점을 가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백화점이 썰렁했어요. 아, 근데 제가 올 설날에 백화점 가고 깜짝 놀랐던 건 일단 주차장을 못 들어가. 사람이 더. 줄 서느냐고 차들이. 그래서 뭐야?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안 그랬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올해 1분기 지금 이런 소비재들의 실적 성장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다. 네. 근데 앞에서 말한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내수 소비가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내국인들의 소비가 좋아진다면 지금보다도 더 성장률이 가팔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가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건 20만 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17만 원이니까 사실 업사이드는 뭐 13%, 15%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보는 이 PER 같은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롯데쇼핑은 올해 기준으로 12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15배까지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일본 백화점 4곳의 평균을 이렇게 매겼어. 근데 보면 이게 2023년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리레이팅,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소비와 더불어서 내국인 소비까지 받쳐준다면 EPS 성장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20만 원이라서 업사이드가 사실 제한적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뭐 이런 논리들이 붙으면서 목표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니까는 또 뭔가 또 보이네요. 뭐요? 당시에 일본에서 네. PBR 1배 미만 기업은 상장 폐지하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케이가 막 폭발적으로 네. 떴었고
그래서 일본 백화점들도 잘 나갔던 건데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백화점들 PB 하락가에 제가 여기 정리해놨 파멸적인데요? 너무 낮죠? 네. 너무 쌉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롯데쇼핑이 지금 0.3배인데 이걸 1배까지만 올려놓는다고 해도 네. 지금보다 3배는 올라요. 그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똑같죠. 백화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면세에서 지금 적자를 많이 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적자를 보던 사업부가 흑자를 내면서 굉장히 이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컸던 거죠. 네. 그러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본점 리뉴얼 효과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 외국인이 고성장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되면서 신세계 역시 굉장히 좋았고 신세계는 PR을 몇 배 주냐면 16배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얘는 15배, 얘 16배니까 대충 뭐 15배, 16배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매력적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은 반도체가 네. 워낙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소비재를 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여기서 내려야 되는 결정은 사야 돼가 아니라 사지 않아야 돼도 사실은 너무 좋은 결정이거든요. 그쵸.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내러티브가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턴어라운드도 있고 저 PBR도 물려가지고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 기준에서는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보면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비용단에서 좀 줄어든다거나 적자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EPS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파멸적인 성장을 보여주려면 반도체처럼 매출 성장률이 빵빵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제한적인 돈을 가지고 어디인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종목들 간에 섹터 간에 비교를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주식을 사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체 운용금의 5%에서 한 8% 정도 사이의 여유 자금으로 네. 이런 섹터들의 아이디어가 발굴이 됐을 때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워너비랄까요? 오.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오늘 KB증권에서 코스피가 1,500포인트 간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네. 뭐 7,998포인트입니다. 8,000포인트를 돌파할까요? 못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전망치들을 보면 외사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사에선 처음으로 1,500포인트라는 지점이 딱 찍힌 거고요. 근데 보시면 베이스, 베스트, 워스트 케이스들을 나눠서 목표가를 좀 산정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은 AI 업황입니다. 그쵸. AI 업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베이스 케이스로 1,500포인트 올해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꺾이면 네. 워스트 케이스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더 좋아, 더 좋아져 이러면 베스트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기준점으로 딱 삼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빅테크들이 돈을 막 더 지른다. 그러면 1,50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꺾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초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썸네일이 집중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원래 우리가 8,000을 앞두고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그 자리에 왔잖아요. 네. 여기서는 사실 이 지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빠지면서 작은 W를 만들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 줬는데 이 박스권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흐름이 나오는지 양시장 모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